그런 것 같아요. 쓰다 보면 뭐 야구 비슷한 시도 쓰고 시 비슷한 야구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 먹고 사니, 야구 먹고 사니 그런 거? 네. 혹시 안 굶어 죽었니? 아직까지. 네. 건재한 거 보니까 아직은 박종일 시인의 감성 에세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토크쇼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오늘은 뭐 좋은 이야기 좀 준비해 왔나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존재, 삶에 대해서. 아, 삶에 갑자기 또 삶을 어쨌든 꺼내시네요. 존재하잖아요. 네. 그 존재와 시를 읽어주던 엄마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아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단지 엄마가 초딩 자기 아이한테 시를 읽어주던 거. 왜 읽어줬느냐? 아마 자기 아이는 아마 시인으로 만들려고 그랬나요? 네. 아니면 감정적으로 네. 느낌으로 좋은 아이가 네. 되라고 네. 이렇게 읽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서점에 갔는데 네. 엄마가 네. 자기 아이한테 그 시를 읽어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엄마도 있었나 보다. 네. 너무 열성이다. 네. 자기가 알아서 꼬마가 네. 아이가 알아서 했는데 엄마가 너무 좀 강제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다 띄워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짧으니까 단락을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띄우고 한번 해보죠. 네. 지금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시고 네네.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이 시는 쓴 시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좀 됐겠죠? 왜냐면 시집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네. 올랐을 때가 좀 됐잖아요? 네. 그때쯤 아마 썼을 거예요. 맞다고 그러네요, 또. 요즘 시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네. 아니, 그때 당시 바로 쓴 건 아니고, 네네. 좀 있다가, 우리 시집이 언제 또 다시, 네. 책방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시 코너에서 1위가 아니고, 네. 종합에서 1위 올라갈 그런 분야에서. 그렇죠. 네. 그런 그 서점에서 네네. 그런 사건이 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썼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시집을 새로 내실 텐데, 그 시집으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번 차지해 보시죠. 희망사항이 그죠? 새해니까 희망을 꿈꿔야죠. 좀 과한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생각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네. 그 점수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글쎄요. 요즘은 힘들 거래요 아마. 아, 그런가요? 네.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면서요. 네. 박시인 시집이 베스트 1위에 올랐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쓰셨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고, 다른 분께서 쓴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 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출판업계가 대체적으로 침체되면서 특히 시집은 많이 추락의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죠? 아니,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동영상 시대가 네네.
오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네네. 시도 이제 변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부흥해서 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시는 변신을 좀 못한 것도 있고 네. 사람들이 시보다는 네. 실용적인 거, 네. 좀 자기한테 실속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네. 쪽으로 많이 네. 생각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요. 네.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초딩 아이에게, 이 초딩들이 보면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초딩도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는 아마 저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가 1, 2학년, 한 3학년 많이 돼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엄마가 강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함께 읽어주는 거 보고 대단한 엄마다. 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초딩 아이에게 저 단어를, 저 문장을 네. 초딩들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초딩 하지마 임마, 기분 나빠,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쓰시면서? 못했네, 안 한 게 아니라. 초딩 아이에게 시를 읽어주던 엄마. 저 장면이 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나타나나요? 회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쉽게 말하면 장면이 옛날에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그 장면이 눈에 싹 그려지고 그렇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혹시 장면이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그래요? 네. 그때 아이의 표정과 엄마의 표정이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진지했던 것 같고 네네. 아이는 그냥 듣는 것 같았어요. 그냥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듣고 네. 엄마는 진지하게 네. 읽어주고. 저는 이런 시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읽어준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면 그 시집이 동시 쪽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명상시 쪽인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무리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었죠. 네, 그렇네요. 그때는 정말 저런 엄마도 있다. 대단한 엄마다. 나 그렇게 네. 생각했었어요. 저 아이가 지금쯤은 문학 소녀나 문학 청년이나 누가 됐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엄마가 자꾸 읽어주니까 도망갔나도 모르죠. 네, 너무 강요하니까 아. 강요하다시피 엄마는 좋은 생각에서 했는데 그렇죠. 아이는 싫었을 수도 있겠죠. 예. 엄마 너나 해라.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보면은 엄마의 시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엄마의 시사랑일까요? 엄마의 시사랑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럼 뭘까요? 엄마는 시를 정말로 좋아하실까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한테 시까지 읽어주겠죠. 아니면은 국어 선생님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네. 엄마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네. 했죠. 엄마가 아이를 문학소년이나 문학청년 아니면은 그 중에서 시를 좋아하는 시를 통해서 어떤 성격이 형성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기는 해요. 시를 보면서. 그렇죠. 네.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아이가 따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유롭게 커야지 꼭 시를 읽고 사랑하고 시인이 돼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주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내 별, 또 저 별은 어떤 별, 그리고 북두칠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셨었잖아요. 선생님 엄마는 그랬나 보죠. 네, 저희들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본인이 뭐 생각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박 시인이?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엄마는 그 저녁에 그 뭐 빨래하는 다듬이질하고 하나요? 네. 그런 건 하고 정신이 없었죠. 네,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네, 가끔 마당에 그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불을 피워 놓잖아요. 네. 그러면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그럴 시간이 같이 누워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이런 적 없나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그래요? 네, 주로 그럴 때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또 누나나 동생 누구들하고 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별로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를 쓰면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 대단한 엄마다. 거기에 내 주안점이 있죠. 아, 대단한 엄마의. 그렇죠. 네, 그게 강제든 네, 자발적이든 대단한 엄마다. 뭐 멀리 뭐 어린 시절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네, 그 당시에부터 거기서 막 시도 읽어주고 그렇게 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왜 읽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어주고 그랬으면서 아마 사갖고도 간 것 같아요. 네, 책도 그때 시집도 사가지고 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직접 읽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가졌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아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행복해서 읽어준 게 아니고 외로워서 읽어준 거 아닐까요? 아, 엄마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요즘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란 게 네. 그런 세상이니까. 요즘은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게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그러니까 이야기들. 동화책 귀엽고 좀 없을 때 네.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 귀할 때. 귀할 때 네. 그때가 아니고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1위가 올랐을 때니까 그때는 뭐 그렇지 않을 시절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한 90년대쯤 된 건가요? 2000년대는 거의 됐을 거래요. 아, 아마. 2000년대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2000년대는 아, 됐을 거.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니까. 네. 네. 참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설명하던 어린 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엄마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아마 딸이었을 거래요, 제 생각에. 근데 네. 그 아이가 글쎄 알겠지? 그런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상당히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저런 엄마나 처음이네. 그런 생각이 딱 제 머리에, 뇌리에 딱 각인이 됐었어요. 자. 시를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것도 네. 중요하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새해에 들어서 네. 시토크쇼를 하기 위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이나 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준비한 내용은 없는데, 네.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뭐 1분 만에 끝내죠. 하긴 1분이면 1초에 2마디씩만 한다고 해도 양이 많긴 많네요. 네. 그러면 박 시인께서 시를 쓰는 방법이 한 4가지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 예전에 무의미의 의미를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말씀하신 김춘수 시인이 그 책이 있는데
사색 사화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네.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네. 그게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네. 하려고요. 네네. 첫째는 서정시로 나누고요. 네. 두 번째는 피지컬한 시라고 나누고요. 네. 세 번째는 메시지 노출시, 네. 네 번째는 실험성 시. 이렇게 하고 4가지 정도로 나눈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책이 저는 상당히 네. 좋은 책이라 네. 우리 시를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이 있어서 네. 신년에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시 쓰시는 분, 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종현 시인의 시집에는 그런 내용 없나요? 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할 말은 많으나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할까요? 이건 마치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